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적중을 하면서 좀 아쉽게 등수에 당첨이 되지 못했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알메리아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카디스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가 알메리아가 굉장히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죠. 하지만 투표율 자체는 알메리아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경기력을 봤었던 모습에서는 알메리아와 카디스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최근에 카디스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는 두 팀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라리가 특성상 이런 경기 무승부의 이변도 나오겠지만 완전한 역배가 나올 때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역배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알메리아의 단통 패로 좀 역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 아스톤빌라가 4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쿠티뉴 그리고 카마라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본머스는 마르쿠스 그리고 트라오레가 결정 예정입니다. 지금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쿠티뉴가 결정 예정인 점이 좀 아쉬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아스톤빌라가 최근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공격에서의 모습들, 물론 수비는 공격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과정이나 측면을 활용하는 이런 크로스에서의 모습들, 역습의 템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본머스가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땐 이 공간이 좀 많은 팀에 속해서 아스톤빌라가 굉장히 많이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를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이 아니라 승패 투픽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 본머스가 보여주는 모습에서의 두 팀 경기력을 봤었을 때 사실 이변을 꼽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스톤빌라 상대로 본머스가 좋았었던 전적이나 아스톤빌라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점 자체는 본머스가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을 노릴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적었었던 모습들,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수비적인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의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랜드퍼드가 홈일 때 3연속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브랜드퍼드 상대로 좀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포터가 결장 예정이고,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틸레망스 그리고 저스틴과 크리스탄센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레스터가 최근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맞는 판단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브랜드퍼드 상대로 레스터가 좋았었던 전적은 있었지만 브랜드퍼드가 최근에 보여주는 이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고, 레스터는 반대로 이번 시즌 워낙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이변을 가져가지 않고 정배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경기를 이변을 가져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브랜드퍼드가 이번 시즌 괜찮고 그리고 레스터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브랜드퍼드에게 이 정도의 투표율, 레스터 상대로, 그리고 이 정도의 배당, 저는 이거는 좀 낚시에 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브랜드퍼드의 수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역습에 좀 취약한 부분들인데, 레스터가 물론 뭐 부상자들도 있고 공격진에서의 득점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브랜드퍼드 상대로 역습에서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레스터의 유일한 장점이고 브랜드퍼드의 좀 강한 단점, 또 레스터가 브랜드 상대로 좀 좋았었던 전적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타코풀 그리고 후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 그리고 벤탄쿠르, 에메르송, 세세뇽, 후고 요리스 키퍼가 결정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항상 지금 최근에 경기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이 중원에서의 결정 예정자들이 좀 너무나도 주축 자원들이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가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토트넘은 좀 불안하고 그리고 지금 뭐 경기력 자체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토트넘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상대가 사우스햄튼이라면 수비적인 공간들이 많고 토트넘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이 떨어져 있더라도 사우스햄튼에 이길 만큼의 경기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의심 없이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었고 울버햄튼이 조금 더 좋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조금 보자면 무승부가 좀 적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디에고 코스타, 트라오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포쇼 아담 그리고 리안 쿠퍼가 결정 예정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리즈와 울버햄튼이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울버햄튼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또 홈에서의 경기라는 이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정에서의 리즈 그리고 경기력이 좋지 않고 흐름도 좋지 않은 리즈라면 울버햄튼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리즈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만큼의 저는 그런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경기 자체는 울버햄튼이 주도하겠지만 리즈가 울버햄튼 상대로 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울버햄튼의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득점이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더 적합한 판단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쪽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지로나가 더 좋아 보여요. 지로나가 이번 시즌 공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역습에서의 템포도 굉장히 좋고 공격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 그리고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도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지금 공격에서의 화력이 누가 더 좋냐라고 본다면 저는 라요보다는 지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원정에서의 지로나는 좀 약한 점이 있고 라요가 적은 찬스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들 두 팀 다 수비적인 공간과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첼시는 스털링 그리고 마운트 그리고 티아고 실바, 아스필리쿠에타, 리스 제임스가 결정 예정이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칼버트 리윈 그리고 패터슨이 결정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첼시가 이렇게 좀 많은 투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첼시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죠. 하지만 에버튼이 더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에버튼도 아니고 원정에서의 에버튼 경기력도 떨어지고 칼버트 리윈도 없는 에버튼이라면 첼시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고 부상자가 많더라도 에버튼 상대로는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율이 첼시가 이 정도로 몰릴 만큼 첼시의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이변도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로 좀 이변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첼시가 지금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무승부의 이변도 좋지만 저는 이 경기에 폴더를 쓰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첼시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에스파뇰이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가 사실은
무승부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서 무승부를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무승부가 이 정도로 많이 몰리면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고 승패 방향을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최근에 라리가에서 이렇게 무승부가 좀 몰리는 경기들에서 제가 승패 방향을 가져가면 무승부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우선은 무승부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봤었을 때도 셀타비고가 홈이었다면 저는 셀타비고를 가져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스파뇰이 홈에서의 약한 팀이 아니고 셀타비고가 원정에서 좀 약한 부분들 그리고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무승부 이 정도의 투표율이 몰리더라도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파뇰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틀레티코가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도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틀레티코가 발렌시아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지금 발렌시아의 경기력 좋지 않습니다. 또한 원정에서의 발렌시아 믿지 못하고요. 아틀레티코도 좀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투표를 몰릴 만큼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이 압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발렌시아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나 공격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발렌시아고 아틀레티코는 뭐 경기력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발렌시아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 그리고 발렌시아에 떨어져 있는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 승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베티스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승부패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와 마요르카 저는 사실 어느 팀이 경기력이 더 좋냐라고 본다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티스가 홈이라는 점 그리고 마요르카가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베티스가 조금 더 근소하게 우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베티스가 워낙에 수비적으로 공간이 많은 팀이고 공격에서의 역습에서의 템포나 측면에서의 스피드는 굉장히 좋지만 득점력이 좀 최근에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베티스보다는 마요르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이변을 충분히 가져가도 좋을 만한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아스날이 홈일 때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은케티아 그리고 엘레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윌 슈즈가 결장 예정입니다. 우선은 뭐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희소식은 자아가 복귀를 한 점은 굉장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날은 이제 주중에 유로파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는 점도 있겠고 아스날이 지금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파에서의 모습들이 뭐 주중에는 아쉽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아스날이 그것을 뚫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운 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합니다. 이 정도의 낮은 배당을 받을 만큼 아스날이 완전히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자아가 부상이 있고 나서의 좀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자아가 복귀하고 나서의 모습들도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좀 무승부가 없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생각을 한 부분은 우선은 배당이 좀 수상해요. 비아레알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투표율은 오사수나가 더 많이 몰렸죠.
저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아레알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을 만큼의 지금 공격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비아레알보다는 오사수나가 더 보여주는 모습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면 저는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역배로 가져가는 게 경기력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홈에서의 모습들 저는 오사수나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7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게 헤타페가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세비야도 뭐 홈에서는 그래도 꾸역꾸역 뭐 최근에는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있는데 원정이라는 점이나 그리고 이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세비야를 가져가는 게 헤타페에 대해 더군다나 홈이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팀,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의 세비야의 모습들이 워낙에 좋지 않았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맞대결의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세비야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세비야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타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바르셀로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우선은 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인데 뭐 홈이라는 점이나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레알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좀 득점으로 연결되는 그런 찬스들 자체가 좀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레알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레알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레알 상대로 괜찮았었고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두 팀 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승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모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